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천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814만 5천 분의 1, 그럼 생각보다 수치적으로 가능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어떻게 가능한 말씀드리는 거죠? 814만 분의 1. 사실 이 확률이 얼마나 작은 확률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네. 비행기 탈 때 혹시 죽을 거 걱정하시나요? 그렇게 걱정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에 근데 비행기를 편하게 타다가 타죠. 떨어져서 죽을 확률 또는 네.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을 하다가 상어한테 물려서 죽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이 813만 5천 분의 1이에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자산 관련 부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 속 금융카페. 경제적 자유로 가는 추월 차선. 저는 박세영입니다. 본격적으로 차선에 진입하기 전에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자, 어떤 사람들인지 또 경제적 자유를 이미 달성했다고 하는 이 부자들 얼마나 벌어야 부자이고 또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추에서 경제적 자유 한 샷 추가하고 가시죠. 오늘 김진웅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네. 얻고 싶다. 경제적 자유, 요즘에 정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인데 우선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여야지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부자의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절대적 기준보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뭐 한 10억만 가져도 부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억을 가져도 나는 부자가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설마요. 네, 근데 어쨌든 약간 부자의 기준은 약간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가구 경제 통계를 이제 살펴봤을 때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자산 기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내자산, 네. 온전한 내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의 커트라인이 대략 한 32억 원 수준이거든요. 순자산 32억이요. 예, 순자산으로 내가 32억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 상위 1%딱 그 끝에 이제 걸리신 거죠. 32억짜리 집이 있는데 네. 그 80%가 은행 빚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되고. 거예요. 이게 그냥 온전히 빚 없이 내도. 다 내 집이다 하면 이제 거기에 딱 걸리신 거라고 할 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순자산 기준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느끼는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이 한 10억 이상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집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합했을 때는 대략 그렇게 따져 보면은 이제 순자산 한 30억에서 이제 40억 이렇게 그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부자의 어떤 범주에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득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소득을 통계를 내보면 대략 연간 소득이 한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분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그 2억 원이 그 뭐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만으로 2억 원 이상을 벌고 계신 게 아니고 30% 이상이 자산 소득, 내 재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예.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그 투자, 상가 투자를 통해서 뭐 월세. 월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자산 소득이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군요. 사실 예. 근로소득으로 2억 원 이상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그쵸, 않은데 쉽지는 그런 않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부자 통계를 보면 그렇게 이제 소득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우신 분들, 과연 그런 경제력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TV에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네. 하면 뭐 비싼 옷을 입고요. 평창동에 정원이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꼭 사시더라고요. TV에 있는 부자들은. 아들이 연애하는 여성의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물도 뿌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부자 캐릭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TV나 뭐 영화에서 그렇게 과장되게 연출된 부자의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부자들은 0.1%도 아니고 한 0.0001% 네. 거의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제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소비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자산이 있지 않고서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수준인데요. 네. 일단 이제 부자의 유형을 보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접하는 부자, 상속형 금수저. 부자,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네. 부자인 사람들. 2세, 3세, 예, 4세. 그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저기 넘사벽인 사람들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속형 부자는 이제 이미 부모가 부자여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 네. 부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는 네. 그런 삶을 살고 금수저를 있는 분들. 물고 그렇죠. 태어나신 분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를 이제 굳이 약간 이제 수치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상위 1%가 상위 32억이라고 1%. 예, 예. 말씀드렸는데 상위 1%의 순자산을 가진 이제 부자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이 이제 사는 동안에는 거의 이제 그 경제적인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수준. 그다음에 이제 약간 상속형 부자 자녀들까지도 진짜 부자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려면은 최소한 이제 상위 0.1%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네. 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것도 우리들이 사실은 많이 접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죠. 네. 뭐가 있을까요? 한번 글쎄요, 생각해 뭐 보시죠. 기업을 일구었다. 네. 뭐 벤처 신화. 뭐 이런 예, 예, 분들인가요? 그런 거 말고 더 접근하기 쉬운 거. 더 접근하기 쉬운 거는 네. 로또요? 아, 그렇죠. 우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에 달고 예, 살잖아요. 아, 예. 내가 진짜 로또를 받아야 예, 되는데. 나에게 어떠한 이제 부의 기운이 아니면 좋은 꿈을 꿨을 때 한번 로또를 사서 나도 부자의 부자가 대열에 되고 싶다. 들어올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을 하고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이 로또를 사고 계실 겁니다. 네, 아마. 로또 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로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복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권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천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814만 5천 분의 1, 그럼 생각보다 수치적으로 가능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어떻게 가능한 말씀드리면 거지? 814만 분의 1이. 사실 이 확률이 얼마나 작은 확률이냐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네. 비행기 탈 때 혹시 죽을 거 걱정하시나요? 그렇게 걱정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근데 요즘에 비행기를 흔하게 타다가 타죠. 떨어져서 죽을 확률 또는 네.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을 하다가 상어한테 물려서 죽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이 813만 5천 분의 1이에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금액도 따져보면 로또의 평균 당첨 금액이 이제 요즘 다시 통계를 내보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 한 해 평균이 20억 원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1등 당첨금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네, 않은 그래서 것 같아요. 20억 원이었을 물가도 때 많이 비싸졌는데. 로또 초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졌었는데 네. 저도 로또 나온 지가 벌써 10몇 년 이상 흘렀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20억 원이면 서울의 아파트가 대충 지금 중위가격이 10억 원인데 네. 그러면 20억에서 또 세금 떼면 세금 떼야죠. 30%, 33%가 기타 소득 떼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4억 원 정도인데 아파트 한 채 사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네. 인생이 예. 바뀔 정도의 네, 그래서 인생이 약간 리셋되는 정도는 좀 아니다. 아까 네. 부자의 기준 32억 원이었잖아요. 아직 부자의 32억 원이 안 되네요. 안 되죠. 한참 예. 모자라는데요. 부자가 안 돼요. 로또에 이런 당첨돼도.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네. 로또 1등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부자의 대열에 오를 수가 없군요. 네. 로또가 예전의 로또가 아니군요. 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 너무 교훈적이고 좋은데 혹시 네. 그럴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자수성가형 부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어떤 영역에서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재능을 발휘해서 부를 이런 만들어내는. 분들, 한류스타 분들, 그렇죠. BTS, 예, 김태희 B.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업으로는 이제 뭐 저커버그 같은 사람, 예. 예, 이제 뭐 이제 방시혁. 이런 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누구나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말 탁월한 재능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률이 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렇게 네. 꼽아서 말씀드린 분들이 네, 우리 전체 인구가 얼마인데 그렇죠. 그래서 흔한 상황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유형이 자산 관련 부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30몇 억 예, 정도를 예, 이룰 예. 수 있는 예, 예. 방법으로서.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뭐 2, 3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20년에 30년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자산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50대 이후에 은퇴할 즈음에는 내가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소비나 뭐 생활비 걱정 크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형 부자. 아, 어떻게 보면 현실형 부자.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부자. 가장 달성 가능한 유형이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력을 하면 가장 그 달성할 확률이 높은 부자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에 비해서는 얼마나 확률이 높은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상위 1%는 나와 비슷한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 꼴이니까 그렇죠. 훨씬 확률이 높은 거죠. 100%. 내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시간과 자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50대쯤에는 내가 100분의 1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860만 분의 1보다는 훨씬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면은 자산 관련 부자로 한번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게 어떨까? 로또 숫자를 고민하는 시간에 자산 관리를 공부해 보시는 게 네.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자의 길은 열려 있군요. 네. 근데 아까 부자의 모습하고 관련해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떠올리는 부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명품 치장, 고가의 차량, 고가 주택 뭐 이런 거 떠오릅니다. 근데 네. 자산이 이렇게 많아지면 사실 그만큼 소비도 늘어날 텐데요. 그렇죠. 네. 부자들의 소비는 어떤가요? 네. 일단 이제 부자들의 모습을 뭐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소비의 어떤 행태를 그렇죠.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가 그들의 어떤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뭔가 어떤 내가 물건을 사고자 했을 때 어떤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가격표를 먼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부자는 아닌 것 같고 경제적 네. 자유가 없는 거다. 네. 가격표를 아니 먼저 저게 보면. 많은데 저게 얼마일까를 먼저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거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일단 나한테 어울리나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그건 약간은 조금 이제 더 경제적 자유에 자유도가 조금 높다. 접근하신 네. 분의 마인드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그럴 수 되고요. 있겠네요.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소비를 가격에 얼마큼 덜 영향을 받느냐. 물론 이렇게 아끼면서 소비하는 또 부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평생을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자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습관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어쨌든 계시죠. 소비는 습관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워낙 그 근검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 부자들은 당연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이제 그러한 가격에 조금은 덜 구애를 받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자유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해봐도 딱 자유로운 모습이네요. 네, 가격표에서로부터 자유로운 모습. 예, 그래서 국내 이제 금융연구소의 이제 부자 보고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부자들은 이제 월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비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제 상위 1% 안에 드는 순자산 보유 가구가 이제 월 평균 이제 479만 원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월 한 3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는 건 또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예. 30억, 50억, 뭐 100억 있어도 물론 뭐 대충 뭐 1000만 원 정도 쓰신다. 느낌상으로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쓸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가 결국은 이게 소비에 있어서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비싼 스카프를 봐도 저거 다 집에 있어. 예, 굳이.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소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는 잘 안 올라가는 어떤 이제 그 시점에 오게 됩니다. 역시 그 소비라는 거는 진짜 필수적인 소비들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다 보니까 네.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사치품과 고가품들을 계속 소비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비 기준으로 보면 뭐 적게는 한 월 5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부자들이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이 정도의 소비라고 하면은 대략 이제 연간 소득이 한 1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면은 내가 이 소비의 규모를 계속 유지가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은퇴 이후에 이런 1억 원 이상의 어떤 자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부자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아무리 자산이 이제 계속 늘어나도 네. 소비가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되면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네. 소비가 그렇게 같은 속도로 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자산만 순증하는 그런 효과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자산은 있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올라오면 자산을 계속 늘어도 소비 규모는 크게 늘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간 한 1억 원 정도를 쓰고 싶다. 내가 어떤 소비의 어떤 경제적 자유를 1억 원 정도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 본다면 대략 이제 이걸 연간 수익률 4%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역산을 해보면 네. 이제 자산이 자산이? 한 25억 정도가 필요하다. 아,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집 빼고 네. 집은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사는 집. 예. 예, 사는 집을 빼면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한 25억 원 정도의 어떤 내가 운용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런 분들은 뭐 솔직히 이제 부자라고 봐도 충분하네요. 충분한 아, 어떤 네.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상위 1% 자산소득. 32억 정도니까는 뭐 집하고 뭐 순자산 이렇게 따져보면 대략 비슷한 수준이 되죠. 네. 네,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또 수입이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부자들이 한도 끝도 없이 돈을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데요.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비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이 아마 바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저희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자의 소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경제적 자유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